이 대통령의 스승이기도 하죠. 한문도 이광수 네. 교수는 이 근저당 설정하는 게 뭐 별일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많이 하는 일반적인 담보 방식이다라고 네. 밝혔는데 그런가요? 일단 단답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네.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장 먼저 그 여러 가지 뭐 국세청 오늘 보도자료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국세청 보도자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건데 맨 먼저 사적인 그러니까 금융기관 근저당 설정이 아닌 개인 근저당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맨 먼저 보는 건 이거 실거래가 인가 아닌가 그거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저희들도 뭐 저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가 오늘은 진짜 딴 데로 안 빠지고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변호사님께 제 집을 팔았다. 그런데 팔았다고 하면서 보았더니 그 물건에 김경률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더라. 돈은 안 받고. 네. 뭐 우선 이거는 빼고 우선 그 문제는 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라고 하면 김경률 이 새끼 이거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되겠구나. 김경률 이거 어떤 그 채권자한테 몰리니까 이거 집을 재산을 빼돌리는 형태로 통정 매매다. 네, 그렇죠. 허위 매각이다. 허위 매각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거래 형태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빼돌릴까봐 근저당 잡았다. 그렇죠. 이 집은 내 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맨 먼저 의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는 좀 짧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전세입자 지금 이 대통령의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요. 네. 전세 보증금 11억은 이미 지급이 됐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근저당을 잡음으로써 차명으로 사실 넘긴 거에 불과하다면 허위 매매라면 17억을 잡았을 것이 아니라 거래가가 30억 가까이 되므로 한 25억 거의 30억을 잡았어야 되죠. 맞아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긴가민가 조금 더 높으면 하는데 잠깐만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재밌는 이슈니까 어떤 표현 써주셨냐면 전세금을 줬다라는 게 그거 매수자가 매수자가 그게 지금 문화일보 보도인데 제가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은 저는 1% 미만. 미리 줬다라고 하던데 왜? 그 매수자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문화일보 단독 보도이고 어떤 거냐면 좀 막 보도가 헷갈리는데 이런 거죠. 지금 그냥 실명으로 할게요. 이때 실명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집에 자택에 전 자택에 전세입자가 있는데 그 전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지금 새로운 매수자가 줬다는 건데 일단은 이런 거래 형태는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 왜 그리고 그 전세보증금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도에도 나오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입자에게는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사실 집도 안 해놨는데 왜 넣을게? 그건 동시이행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중도금조로 줬다라는 거긴 한데 그 가능성 제로이고 지금 그래서 이거랑 겹쳐보면 앞서 다시 돌아가서 저도 정확히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뭔가 허위매매, 통정매매라고 하기엔 근저당 설정이 약간 작은데 했는데 오히려 문화일보 보도 보면서 조금 헷갈려요. 그리고 오늘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기자님들 뭐 하나만 조금 추적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지금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도 그렇고 또 하나는 분당구청에서 허가가 났다라면 당연히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오는데 뭐냐면 매수자 이 집을 산 사람 이 집을 산 사람이 이미 분당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상해요. 주택자 그러니까 유주택자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잔금은 기존 집 팔아서 준대요. 유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무슨 사실을 의미하냐면 이거 좀 지금 막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지금 매수자는 김모 씨 매수자는 그 집을 내놨어야 되겠죠. 당연히 혹은 팔렸거나. 그렇죠.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기자님들은.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매수인이 근데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나오죠. 등기부등본에. 등기부등본. 네, 등기부등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네. 전 자택의 매수인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이제 주소가 뜨거든요. 저도 확인했거든요. 그렇네. 어차피 왜냐면 이전을 안 했으니까. 네. 지금 주소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지금 주소가 나오고 여러분 뭐 이런 말씀이 어쩔지 모르지만 그게 매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게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확인 가능하겠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설마 왜냐하면은 여기 분당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주택자가 지금 유주택자가 다른 집을 사겠다고 하면 보통은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나오려면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 정말 예외적으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나왔다면 그래도 처분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렇죠. 나온 것도 신기하지만 누가 뭐라고 했죠? 뭐라더라?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을 따랐다. 뭐 여러 가지 공소 취소라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민주당 당직자 뭐 주요 의원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경률이라면 이윤선이라면 PD님이라면 작가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집을 내놓거나 매각했거나 하겠죠. 당연히. 안 그러면 불가능하죠. 근데 진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꼭 좀 확인해 봐 주세요. 꼭 좀. 네, 뭐 근거 없이 하는 말이니까 꼭 좀 확인해 봐 주세요. 그리고 한문도 교수를 비롯해서 저번 주 박범계 의원도 그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사금융이냐라는 식으로 옹호를 하던데 아니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세도 비정상적인 사금융의 일종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왜 사금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 다 막았는데 다행히 내 매도인이 대통령이거나 뭐 높은 사람이어서 관저에 살고 있기만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 이게 사금융 아니면 뭐가 사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문도라는 분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면 안 되지만 정확히 난 폄훼 아니겠구나. 한문도 겸임교수라는 분 뭐 이게 사금융이 아니면 뭐겠어요? 뭐 하원기 씨도 그러고 이게 대출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의 거래하지도 말고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지도 말라라는 식으로 다 묶어버린 건데 제일 궁금한 건 진짜 이거 어떻게 자금조달계획서가 통과가 됐느냐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한번 똑같이 작성을 해봤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밖에 작성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정말 국세청 서식으로도 있던데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런 양식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랬었는데 이번에 양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성해봤어요. 아마 이런 방식으로밖에 안 될 겁니다. 화면에 나갈 텐데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자금 조달 계획 맨 윗부분에 7번 소개 제로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제가 조금 화면 잘 보여야 하기 위해서 잘랐는데 자기 자금입니다. 자기 자금은 0원이고 29억 원 중 우선은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11번 그 밖에 차입금 17억 7천. 근데 누구한테 빌릴 거냐 해서 그 밖에 관계 매도인한테 빌린다. 이건 이재명이죠. 대통령이죠. 이거 너무 정말 우리 회계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회계사님이 가상으로 만들어 오신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실제 제출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 부부는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직계존비속도 아니어야 되잖아요. 응? 그럼 그 밖에 관계인이고 그럼 누구냐? 뭐 대통령이라고 썼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 밖에 관계 대통령. 그럼 무슨 통과지. 그 투표하면서도 그랬잖아. 난 괜찮아. 딱 이랬던 것처럼. 볼 것도 없이 도장이죠. 매도인으로. 자, 17억 7천은 대통령한테 빌리고 그 다음에 취득주택의 기존 임대보증금이 11억 3천. 그렇게 해서 자기자금 제로 임대보증금 11억 3천 대통령으로부터 차입금 17억 7천을 통해서 빌린다.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이 경우에 부채 비율은 뭐예요? 한번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실력 테스트. 이 경우에 부채 비율은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리고 아주 짧게만 언급하자면 이제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이런 방식이 많이 있다. 뭐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 있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맞아요. 하나 떼어놓고 보면 있을 수 있다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물건에만 겹쳐 있는 게 몇 개인지 한번 보자고요. 아주 예외에 해당하는 게
우선은 뭐 눈에 띄는 거 해볼까요? 일단 매수자가 유주택자이다. 오케이. 네. 그리고 당장 입주할 수가 없다. 오케이. 두 번째. 세 번째, 임대보증금을 끼고 산다. 뭐, 두 번째가 약간 겹치는 것도 있지만 2-1이라고 해도 실거주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매도인으로부터 사금융을 일으킨다. 예. 지금. 네 번째 하나 더 있죠. 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맞아요. 물딱지 규정을 피했다. 맞아요. 많아요, 지금. 이 4가지, 5가지가 겹칠 수 있는 거래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겠냐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하면 그 재개발, 재건축, 물딱지 규정도 피했다라는 부분은 서울시 측에서 굉장히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에서 올 초부터 재건축, 네. 재개발, 맞습니다. 양도 규정 강화를 제발 네. 3년만 유예해달라. 예.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파행이 돼서 진행이 안 되니 좀 유예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국토부에서 계속 묵살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정작 대통령 내외께서는 그 규정을 피해서 이렇게 먼저 선 등기 완료하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외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죠. 이렇게 예외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대통령 내외도 아셨으면 맞습니다. 예. 찢으셔야죠. 예. 예. 일반인들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할 수밖에 없대지만 예. 당신들은 도로를 넓힐 수 있고 신호체계도 바꿀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야, 이거 길이 정말 너무 막히는구나. 출퇴근 통행이 안 되는구나. 예. 그럼 바꿔야지. 나는 그럼 가까이 가면 돼.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편의상 4가지의 극히 아주 드문 예외 사항이라고 해보면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뭐 재미나이에 물어봤었거든요. 재미나이한테 29,000원짜리 우리 회계사님의 절친. 네. 야, 이거 했을 때 과연 분당구청에서 통과될까 했을 때 재미나이가 그러더라고요. 제로. 통과률 제로.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만약 통과가 됐다라면 허가가 났다라면 지금 허가가 났으니까 이거 국세청으로부터 과연 그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있을 확률은 얼마? 했더니 이건 또 100%.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올 4월 초에 맞습니다. TF팀 출전시키면서 맞습니다. 사인간에 과다한 사금융 그것도 조사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보도자료로도 나왔고요. 네. 지금 한번 여러분들 한번 또 그래픽이 준비됐을 수 있는데 5월 29일자인가 국세청 이 보도자료입니다. 거기에 유형 1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그리고 사인간 채무 과다자는 이거 세무조사 1순위다. 누군지 혼나게 생겼네. 네, 유형 1, 유형 1. 한번 간단히 빨리 읽어볼게요. 네. 또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예. 맨 마지막 보면 이제 이게 선정사례 1, 선정사례 2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우리 곧바로 조사 들어간다. 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채무가 진실한 채무인지 사후 관리하겠다. 언제까지? 채무 다 갚을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이거 하다 걸리면 죽는다. 그 영상 한번 지금 여기 딱 우리 편집본에 나가면 좋겠다. 이 대통령이 투표소 앞에서 나는 괜찮아. 맞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거 딱 정확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요거 소개해드려야 될 거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뽀짝뽀짝님이 그 말씀을 하시네요. 네이버 부동산에는 그 매물 안 나와 있다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뭐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네티즌 분들한테 초고가 주택이 얼마이면 좋겠냐라고 묻는 와중에 한번 진짜 네티즌 수사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기자들 기다리지 않고. 예. 제가 알기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건 좀 이따 들어야지. 네, 저도 겁이 많으니까. 좀 심각해요. 네. 세금 이야기가 나와서 임광영 국세청장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부동산 대토론회 보셨잖아요. 네네. 부동산 대토론에서 대통령께서 먼저 이 똑똑한 한 채가 부동산 왜곡을 일으키고 투기 기회를 만들었다면서 똘똘한 한 채 정책도 손을 볼 듯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딱 받고서는 임광현 현 국세청장이 지금 네네. 똘똘한 한 채 공격에 총대를 맸다고요. 예.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투기가 조장되고 있으므로 장특공도 손을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강남, 서초, 용산 사람들만 거의 혜택을 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전 정말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는 내지는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을 텐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경제 관련 그 관료는 딱 2명이에요. 김용범, 임광현. 네. 둘 다 대통령이 뭐라고만 하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곧바로 반응들 하는데 한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좀 이따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상 본인 멘토라고 지정하신 이광수 씨와 더불어서 봐야 될 텐데 우선 이 이야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우선은 임광현 편을 들어주자면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특히 주택 부동산 관련해서 투기 수요는 없다. 제로다. 이 말부터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 조정은 그 경실련 인사이신가요? 감정평가사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 모든 주택 소유자들은 투기 수요자들이다. 투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대퇴론에서요. 예. 무주택자 4050을 대표하고 나오신 분이었죠. 예. 실수요자도 투기라고 생각한다. 예. 1주택자도 모두 다 투기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죠. 뭐 정책임자. 그건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술자리에서. 그건, 그 부동산 대토론을 거의 술자리로 만들어버린 그런 발언이죠.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기 수요란 없다. 짧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근거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세대별 그 주택 그 회임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 전문 회전율 회임 기간이라고 하는데 평균 25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에 야 우리 집 사러 다니자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적 있는지 그러니까 한번 또 예시를 들면 그런 것보다는 백화점 그 뭐죠? 수강 중에 뭐 꽃꽂이, 연극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과거에는 한 20년 전쯤엔 노무현 정부 뭐 이명박 이런 때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관련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역시 저기에 물어봤거든요. 재미나이한테 최근 1년, 2년 동안 주요 백화점에서 우리 주부들을 상대로 한 강의 중에 부동산 관련 건이 있냐? 제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 투기 수요라는 건 없어.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냥 장기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요. 자, 제가 이것의 그 근거를 임광현 국세청장의 입을 빌어서 한번 말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장특공제가 79%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렇죠. 실거주 오래 했다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비유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지금 주택시장을 야구에 비유해서 FA를 10년에 한 번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하는 조언 충고는 뭐였었냐면 여러분 집 살려면 똘똘한 한 채를 사시되 10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즉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결과일 뿐이에요. 부동산 정책이 원인이 될 수 없다. 네, 이게 원인이 되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똘똘한 한 채이고 전 참 현명하다. 어떤 한에서 지금의 제도 정책 하에서. 그러네. 그래서 결국엔 백화점에서 부동산 수업이 사라질 정도로 옛날에는 복부인이라 불렀던 그리고 그럼 혹은 부동산 재테크라 불렀던 그 현상을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것마저 문제다라고 하냐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모두 다 투기 수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광수 씨로 한 번만 넘어가 볼게요. 이광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아무 말 대잔치의 진술을 보여주셨는데 1, 2, 3, 4 중에 3번만 볼게요. 양도세 감면은 생애 최초 한 번만 허용하자. 여러분 그냥 우선은 이런 반론 가능하겠죠. 아까 우리나라 세대의 평균적인 주택 보유 기간이 25년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평생 한 번 정도 집 사고 팔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 등이 분명된 것을 반영하여 장특공제가 됐던 건데 지금 생각이 드네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투기꾼들이라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투기꾼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자주 사고 팔고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쓰던 방식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쓴 방식들을 하나씩 차용했던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모두 모아버렸네. 그리고 남들이 쓴대요. 그리고 이광수 씨가 뭐라고 하냐면 집을 너무 자주 사고 판다. 그래서 한 번만 하자. 무슨 집을 너무 많이 사고 팔아요. 10년에 한 번씩.
아무리 못해도 10년에 한 번씩이고, 만약에, 자, 제가 이런 정책이 의미가 없다. 결국은 지금 현재로도 25년 평균으로 사고 판다고 했는데, 만약에 양도세 감면을 최초 한 번만 허용하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똘똘한 한채 전략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겠죠. 제가 프로야구 FA를 빌어서 또 비유해보자면, 이제 과거는 10년에 한 번씩만, 야, 너희 돈 많은 삼성, 기아 타이거즈, 10년에 한 명씩만 FA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 있잖아. 딱 한 명만 살 수 있어 하면은, 소위 A급 FA들도 안 거들떠 보겠죠. 오로지 S급만 보겠죠. 그걸 원하시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왜 전에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시는 모델이 싱가포르 모델이 아닌가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딱 대토론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강뷰 보이는데 럭셔리한 집 사고 싶다. 내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도 난 그런 집 사겠다 하는 분들은 사면 된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굳이 집 사냐? 네. 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딱 싱가포르 모델이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 많은 비용을 낼 사람만 집 사게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비용을 주되 네. 나머지 사람들은 임대 살면서 대신 그 돈을 주식시장에 넣음으로써 네. 투자를 활성화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세계의 금융 자본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싱가포르만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될 게 아니라 우리 서울도 금융 허브가 되고 예. 나아가 기축통화국을 만들자라는 예. 것이 이분이 꿈꾸는 예. N으로서 이분이 꿈꾸는 사회인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을 안 갖게 만든다. 이게 관실행이 되겠냐는 거죠. 집 가져본 분들이. 그동안에 그리고 세대 간의 그럼 자산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좀 황당했던 게 이거 재밌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히 고등학교 1학년 때 84년도에 저와 같이 좀 덜 떨어진 제가 7살 11월생이고 6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이제 고등학교도 달랐는데 광주 무등도서관에 이제 공부하면서 맨날 이제 나중에 우리 의사가 되자. 좀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둘 다 산부인과 의사가 되자. 아니, 순수한 목적으로. 그랬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무등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둘이 또 희희덕 됐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건너편 이제 학생이 저희 거 책을 이렇게 훔쳐갔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도서관 방마다 앉아 계신 선생님이 발견해가지고 되게 호통을 쳤어요. 너희 놈 새끼. 아무리 이 두 놈이 희덕대고, 아니, 진짜 그런 말도 하셨어요. 이 두 놈 새끼 얼빠지게 이렇게 옆에서 희덕대고 있는 동안 훔쳐가냐 해서 되게 혼났거든요. 근데 그날 점심시간에 딱 마주쳤어요. 식당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상을 쓰고 딱 봤죠. 걔를. 그랬더니 걔가, 그 도둑놈이 저한테 쌍욕을 뱉더라고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는 이 대토론회가 언제 벌어졌습니까? 근저당으로 집 판다는 게 밝혀진 다음 날. 그렇죠. 이야,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 아니,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멘탈 아니면, 정말 민주당 의원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그때 그 도둑놈이 생각나거든요. 실제로 저한테서 도둑질 해가고서 저랑 얼굴 마주치니까 저한테 정말 쌍욕을 내뱉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한 사람이 성낸다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그리고 그 토론회에서 당연히 다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들이 질문을 해야죠. 이걸 물어봐야죠. 정말로요. 근저당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하시고. 그렇죠. 주변에서도 안 하고. 오히려 한 분도 이광수 이런 사람은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 옹호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얘기한 투기꾼들이 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뒤끝을 보여주자면 그날 주요 발언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분도 계셨어요. 누구요? 충남대 이제 정세훈 교수님은 친분이 있고, 이분 이제 참여연대 지금도 임원을 맡고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년 전에 5억을 주고 샀는데 안 올랐다. 그래서 이제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메시지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대전에 그런 집은 없다. 20년 전 5억이면 상당히 고가의 주택이고, 20년 전. 20년 전은요, 동부이촌동도 5억이면 고가의 집이었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쵸. 그래서 그 20년 전에 5억일 수 있는 곳이 당시 신규 분양 주택으로 꽤 유명한 알려진 곳이 있는데 그곳 이미 상당히 올랐다. 그리고
지금 그때 5억인 곳은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 한 명을 저격하자는 게 아니라 저격해놓고서 이런 말하면 좀